잘 되실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잘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필요한 능력이 뭐냐면은 이제 오늘 뭐 할 거냐면은 오늘 고민 상담소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메일로 사연 보내주신 분들 사연 위주로 좀 고민 상담을 들어드릴까 하고, 오케이, 민석 준호님이 되게 적극적으로 메일 보냈다, 좋아요, 이렇게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민석님, 준호님 먼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석님, 그러면 메일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석님이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저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을까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민석님이 올해 2월에 졸업 예정 중인 취준생입니다. 제 스펙은 98년생, 군필, 직어국, 생명 3.9땡, 졸업 예정. 졸업 예정이세요? 민선님, 근데 졸업 예정이 2월인가요? 26년 2월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토익 880입니다. 약대 준비로 3년을 휴학해서 남들보다 늦게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시작합니다. 약대 준비로 인해 학교를 띄엄띄엄 다녀서 흔한 학부연구생, 동아리, 공모전, 대외활동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제약회사 QA를 준비하고 싶은데 QA도 사실 단순히 QC가 가장 경쟁률이 높고 연차가 쌓이면 QA가 더 대우받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목표하고 있는데 직무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QA라는 직무보단 그냥 대기업 제약회사에 취직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라면 그냥 QA를 준비하는 것보단 여러 직무를 준비해보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픽을 준비하면서 GMP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예정인데 이외에 어떤 것들이 좀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턴이나 계약직 실무 교육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대부분 3월이나 4월에 시작하는 것들이 많고 또 꼭 실무 교육 참여가 보장된다는 보장도 없으니 만약 실무 경험이 없더라도 취직할 수 있게 준비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조급한 마음도 들고 나이로 인한 서류 컷도 두렵고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뉴 기본 스펙은 채우고 원서를 많이 넣어볼까 하셨는데 고민이 많네요. 고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셨군요.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절실하게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절실하게 느껴졌던 것 같고 이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선님 일단은 이 절절한 사연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진짜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으로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대 준비로 3년을 휴학해서 남들보다 늦게 졸업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요. 이렇게 약대 피트 준비하다가 이제 늦게 졸업하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이제 취업을 잘했던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좀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띄엄띄엄 다녀서 이게 어떠한 것도 없는 거,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만 어떻게 보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계속 볼게요. QA를 준비하고 싶은데 사실 이게 뒤에서 이제 내용이 나왔죠. 제약회사 QA를 준비하고 싶은 게 사실은 자신도 잘 모르는 거죠. QA를 내가 왜 지원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그냥 단순히 QA가 좋아서일까?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근데 다 읽어보면은 사실 QA를 준비하는 것보다 여러 직무를 준비해보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뭐 제가 추측하기로는 뭐 학부형생이나 기타 실험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QA를 이제 준비해야겠다. 나는 실험 경험도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방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 직무를 준비해보는 방법, 저는 이걸 추천을 드려요. QC, 생산, QA 다 준비를 하셔야겠고 그 중에서도 그 바이오 의약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도 꼭 준비를 하셔야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매번 뜨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3발을 준비할 거면은 이 토익만으로 안 되죠. 스피킹 점수가 있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오픽을 따시고요. 오픽 IH를 만드세요. 그리고 토익은 900 이상을 만들어 보세요. 왜냐면 880까지 왔기 때문에
토익을 좀 더 높이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익을 900 이상으로 올리고 오픽을 IH를 만드세요. 네. 그런 다음에 QC, QA, 생산 이렇게 세 가지 직무를 다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구나. 오픽 준비하면서 GMP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예정인데 이외에 어떤 것들이 좋을지 이제 자 바이오약품 생산도 준비한다면은 바이오약품 공정실습 교육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공정실습 교육과 그리고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도 들으세요. 네. 그 정도 노력은 해야죠. 이렇게 고민이 많은데 뭐라도 채워 넣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오픽도 공부하고 토익 900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GMP 교육도 오프라인도 들어두시고 바이오약품 공정실습 교육 같은 것도 좀 들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HPLC, GC 실습 교육도 들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3월이나 4월에 시작하는 것이 많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세요. 네. 지금 오픽이랑 토익 올려야겠죠. 그리고 온라인 교육 들어야겠죠. 그리고 자소서가 완벽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소서 지금 작성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면접 준비도 미리 할 수 있는 부분 미리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바빠요? 그러면 1월 2월 그냥 가는 겁니다. 여태까지 뭐 기다릴 것도 없고. 그리고 맞아요.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실무 교육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 실무 교육 참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의지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일단 뜨는 거는 일단 지원은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지금 집중하면서 찬찬히 계속 폼을 올려야 돼요. 네. 근데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많다는 거예요. 스펙적으로 보면 이거 그리고 오픽 그 다음에 자소서 같은 것들 보완하고 면접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방안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직어국에 그리고 학과가 매칭이 되고 그 다음에 3.9 땡 좋은 학점이라는 거예요. 좋은 학점의 직어국의 생명과학과 사실 괜찮습니다. 나이 너무 의식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닌가? 네. 그래서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취업을 꼭 하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일단 늘 수 있어요. 네. 근데 스피킹을 빨리 따셔야겠어요. 왜냐면은 스피킹 제한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스피킹 먼저 뭐 IH가 아니더라도 IM2라도 일단 따놓고 이제 입사 지원을 계속 해나가면서 영어 공부 같이 병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성님 잘 들으셨나요? 이렇게 훑어봤는데 민성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사연을 진짜 2,000개 넘게 봤어요. 2,000개 넘게 받고 생각보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되게 내가 어떡하지 이런 입장일 수가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흔한 사례예요. 흔한 사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잘 풀리겠구나 라는 용기를 가지고 빨리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거는 보통 여러분들 자신이거든요.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을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행동 자체를 막게 되거든요. 그거를 빨리 떨쳐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멘탈 관리이고 마인드 컨트롤이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성님 잘 해보시죠. 네 민성님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준호님을 봐볼게요. 준호님. 자 준호님 거를 볼 때 일단은 요 화면으로 돌려놓고 준호님 거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호님 거. 준호님도 혹시 이렇게 화면 통해서 좀 봐도 될까요? 민성님 그게 맞아요. 뭘 해야 될지 알면서도 여러분들은 사실 모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냥 제가 알려줬었거든요. 예전 영상들만 찾아봐도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 알려줬었죠. 알려줬었지만 이게 맞는지 이게 이렇게 진짜 해야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또 가로막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알고 있지만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도 근데 심리적인 영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받고 싶은 것도 사실은 내가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상담을 받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알면서도 뭔가 확신이 필요해서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저도 이제 지금에 있어서 뭔가 불안하고 불확실한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취업을 한 이후 그냥 그런 시간을 지나왔지만 저도 저에게 있어서 제 인생에 있어서 불안하고 막막한 부분이 있는 거고 영역이 있는 거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분한테 저도 확신을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언을 구하기도 하면서 내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게 다 필요하실 거라고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화면 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없이 할까? 잠깐만요. 학교만 가리면 이거 학교가 계속 나오네. 중경예시라고 읽을게요. 네, 중경예시라고 읽을게요. 자, 준호님 사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화면으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치현님. 네, 평소 올려주시는 깊이 있는 콘텐츠를 통해 이런 아주 안목이 있으십니다. 예, 평소 올려주시는 깊이 있는 콘텐츠를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 취업을 준비하며 큰 희망과 도움을 얻고 있는 열혈 구독자 고기전생 이준호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중경예시 생명과학과 3학년을 마치고 삼바와 셀트리온의 생산 공조 분야 입사를 목표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현재 저의 준비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될지 전문가의 조언을 얻고자 신뢰를 무릅쓰고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뭐 신뢰가 아닙니다. 네, 신뢰가 아니죠. 네, 스펙은 뭐야? 스펙 뭐야? 이 사람 뭐야? 여러분들 이거 뭐죠? 스펙이 왜 이래? 되게 웃기네. 학점이 4.24, 4.5 만점에 4.24입니다. 거기마저도 4학년 과목 22학점 남았는데 뭐 A 플러스 목표로 어쨌든 총평점 4.3을 향하고 있다. 4.3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직무 관련 경험, 학부 인턴 6개월, 연구 논문 공모전 6개월, 학술제 장려상 수상, 대외 활동, 교내외 학회 및 활동 5회 참여, 그 다음에 오픽 IH 및 토익 930점 목표로 이번 방학 집중 학습 중, 교육, 한바협 GMP 이론교육 수강 중,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여름방학에 실습교육 참여 계획.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고민사항 및 질문을 한번 보자. 자, 1번 취업 준비의 우선순위. 현재 바이오 화학 제품 제조기사 자격증 취득이 도움이 될지, 기업 인턴십 지원을 어떻게 대비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형 바이오 기업 생산직 취업을 위해 어떤 것들이 실효성 있는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앞으로 취준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편입 스토리의 활용. 군 전역 후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집중하여 중경예시 생명공학과에서 중경예시 생명과학과로 편입한 이력이 있습니다. 도전 과정과 성취를 자기소개서에서 저의 성실함과 목표 지향성을 드러내는 장점으로 풀어내도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아주 예의 바른 청년이군요. 예, 바쁘신 일정 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이정표가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적극성 있는 분이 성공합니다. 여러분들. 예, 굉장히 적극적으로 라방에서부터 처음부터 막 저 봐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런 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이 기업에 가기 위해서 이 기업을 목표로 굉장히 무슨 1학년 때부터 준비해온 사람처럼 2학년 때부터 준비해온 사람처럼 막 하고 있죠. 잠깐만, 편입이잖아. 편입인데 어떻게 4.24죠? 와, 미쳤네. 1학년 때부터가 아니라 여러분들 3학년 이제 편입하고 3학년으로 입학해서부터 4.24를 받는 거야. 와, 미쳤네. 진짜 빡셌을 텐데. 자, 그래서 그 고민이 뭐였는지 볼까요? 방학이 자격증 취득이 도움이 될지, 기업 인턴십 지원을 어떻게 대비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는 비추천을 드리는 바인데, 근데 또 상황이 지금 이제 4학년이고 하다면은 일단 우선순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소화력이 좋으실 것 같아서 뭔가 이제 방학기까지 그 소화가 된다 하면은 방학기까지 하시면 되는데, 일단 우선순위는 일단 학점이긴 해요. 네. 학점을 최대화를 만들어 두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지금 학점도 뭐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오픽 IH 토익 930 요걸 집중을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도 듣고 있잖아요. 실습교육 참여 계획 이것도 다 하세요. 계획 잘 짜셨고요. 근데 이제 기업 인턴십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기업 인턴십 지원 이거는 근데 기업 인턴십 하는 데가 저거 뭐야 많이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보통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뭐 여름방학 이제 뭐 기업 썸머 인턴십 뭐 이런 거 올라오는데, 그런 거 놓치지 않고 꼭 지원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지사트를 또 보게 되는데, 그래서 지사트 공부를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자소서도 미리미리 써두시길 바랍니다.
아까 민성님 제가 상담 드릴 때도 자소서를 지금부터 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소서는 미리 써볼수록 좋아요. 자소서는 한 번에 갑자기 막 실력이 오른다기보다는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녀석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계획들을 이해하면서 자소서라 면접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지사트 공부하시는 거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까지 다 됐어. 아 근질근질해. 거기에 기업 인턴십 기업 인턴십은 이제 학교에서 연계하는 걸 일단 우선 찾아보세요. 학교에서 연계해주는 제약회사에 연계해서 기업 인턴십 그 현장 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걸 찾아보고 그 다음에 삼바 지원해보고 그 다음에 뭐 가끔씩 대기업 같은 데서 이제 진짜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뭐 인턴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만약에 뜬다면 그런 거 지원하겠지만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학교 연계를 봐야 되고 학교 취업센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연계하는 거 아니면 학과에서 연계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거 잘 봐야겠고 삼바 그거 지원하시고 그리고 하반기가 되면은 삼바 꼭 지원을 하시고요. 삼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칼이잖아요. 또 나이도 어려 02년생. 네. 02년생의 2학점에 저 영어 점수에 실습 교육도 있고 뭐 하면은 제 입장에서도 보내드리기가 너무 쉽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준호님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되세요? 준호님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학교 가면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어딘가에 합격하면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고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분까지 마무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나요? 다른 분들 이렇게 사연 보고 하는 게 도움이 되세요? 여러분들하고 좀 비슷한 면이 많은가? 사실 다른 분들 것이 완전히 막 나랑 다르다 그렇지가 않아요. 예. 고민은 비슷하고 여러분들한테 생기는 문제, 어려움 같은 것들은 거의 공통적인 게 많습니다. 민성님, 준호님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예봉님 한번 가볼게요. 예봉님이 아까 사연이 좀 특이하다고 해서 제가 기대가 되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예봉님의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오픈 카톡으로도 상담을 드리긴 했었는데 좀 더 길게 상담을 받고 싶어서 메일 보내봅니다. 일단 저는 올해 30살이 되었고 지방 국립대 화공과를 23년도에 졸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백기가 거의 3년이 된 거죠. 학점은 4인데 높으신데요. 코로나 절대평가 덕을 많이 봐서 등수가 막 높진 않습니다. 등수는 상관없어요. 일단 사연부터 읽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재이수로 성적도 지우고 휴학 2년에 졸업 유예까지 해서 졸업이 많이 늦어졌어요. 또 졸업하고 2년간 실용음악과에 진학했다가 다시 취준하려고 맘먹고 학교는 자퇴한 상황입니다. 30살에 생신입으로 취업 준비를 하려니 많이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일단 뭔가 회사 들어갈 때 자소서나 그 외에 조금이라도 써먹을 수 있을 만한 스펙을 정리해보자면 한능검 1급, 커말 1급, 위상기 취득, 그 외에 2018년부터 2025년 제 이름으로 된 싱글 앨범 발매 4회 발매, 그리고 2020에서 21년 2년간 학교에서 근로, 밴드 영합 동아리, 메타버스 동아리, 국제연구소 일용직 3개월, 식품 관련 공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어 성적이 없는 상태인데 일단 이번에 올라온 직시 적십자, 직시 녹십자예요. 녹십자. 직시 녹십자입니다, 예분님. 직시 녹십자 채용 전제형 인터넷 입사 지원은 넣어본 상태입니다. 만료된 OP고 IM1 성적이 있어서 일단 그걸 입력했습니다. 영어 점수를 만드는 게 우선인 걸 알지만 계속 이 불안감이 가시지 않아서 좀 두서웠지만 메일을 보내보였습니다. 저 취업할 수 있을까요? 야,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네,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치명적인 실수. 이거 이제 저 뭐야 입사 지원할 때 이런 안 돼. 적십자, 녹십자 구분해야 된다. 빨간색이랑 초록색입니다. 네,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제약회사 준비하기 전에는 둘이 같은 데인 줄 알았어요. 진짜. 녹십자가 그리고 그렇게 흔해 산 줄도 몰랐어. 어쨌든 봅시다. 그래서 요거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화공과잖아요. 지방 국립대에 그리고 화공과야. 일단은 요거 자체가 좋고 학점이 높은 것도 매우 좋아요. 기본적인 스펙이 좋은 거죠. 근데 졸업 자체도 이제 나이가 문제인 거예요. 나이가. 네, 나이가 문제인 겁니다. 나이가 30살이시다 보니까 확실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적도 지우고 뭐 해가지고 이제 졸업도 늦게 했고,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실용음악과에 진학했고,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고자 했던 거잖아요. 다른 도전을 했다가 돌아온 거죠. 그 다음에 요렇게 됐고 요렇게 됐고. 그래서 정리하자면 뭐 제약회사랑 진짜 관련 있는 거는 뭐 위상기 컴할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최근에 이걸 따신 거 보면은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아마 자격증 공부를 쫙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바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기본 스펙부터 만들어야 될 때입니다. 영업 점수를 만드는 게 우선인 걸 알지만, 네, 또 나왔죠, 여러분들. 알면서 상담 받는 거, 이 알죠. 아는 걸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아는 걸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나이가 많잖아요. 일단 나이가 많기 때문에 사실 어느 직무 구분 없이 거의 난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되는 곳 어디든 일단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디든 이제 이 나이에도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일단 들어가고, 거기서 경력을 쌓고 뭔가 점프를 하든 하는 방법을 저는 현실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네. 근데 거기에 가기에 앞서서도 영어 점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친구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소서를 보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자소서를 보완할 때 뭔가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직무 교육 같은 걸 수강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 교육 수강, 그리고 영어 점수 취득, 얘네를 꼭 하시고 나서 입사 지원을 하는데 올해 기준으로 100개 이상은 쓰세요. 올해 이상으로 100개 이상은 쓰세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까 의료기기에 취업을 하셨잖아요. 우리 진학콩님이 의료기기 쪽에 취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약이 꼭 아니어도 돼요 하면은 의료기기 쪽도 같이 병행해서 지원을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취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렇게 한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한번 해보세요. 6개월 동안도 100개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 저는 100개 쓰면은 웬만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어 성적이 된 상태라면. 800과 IM2 이상이 된다면은 100개를 쓰면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내에 100개를 써보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뉘앙스 있잖아요. 여기에 넣어본 상태입니다 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많이 쓴 사람은 여기에 숫자로 표현해요. 저 지금까지 3개월 동안 뭐 20개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로 얘기를 했잖아요. 적십자에 넣으셨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거 하나 써본 거야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할 때 어때? 하나 쓸 때도 콩닥콩닥 거리고 이거 언제 오지? 이거 언제 와? 막 이러잖아요 보통. 근데 그 마인드가 아니라 나 일단 숫자 채워야겠다는 마인드로 가야 돼요. 아예 다르게 생각해야 돼. 하나하나 넣고 콩닥콩닥 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채워야겠다는 마인드로 가야 된다고. 아시겠죠? 예봉님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런 건 쪽집게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진짜 많이 봤다니까. 이 조금만 봐도 어떤 상황이고 뭐 때문에 불안하고 이런 게 좀 많이 느껴져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요. 1월 말에 학교에서 5시간짜리 바이오 QC 직무 부트캠프에서 도움 되죠. 예. 아주 잘했어요. 예. 학교 프로그램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면 좋아요. 저도 그리고 대학교에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초대받아서 이제 강사로서 이제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영남대, 한남대, 그리고 가천대 분들은 저를 보셨을 거예요. 저한테 컨설팅도 받으셨을 거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들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들 학교 프로그램 잘 활용해 보세요. 거기서 막 바이오 뭐 교육한다, 제약 바이오 뭐 취업 프로그램 한다, 이런 거는 꼭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봉님 또 자소서의 음원 발매 과정 스토리를 풀어도 될지. 저는 된다고 봐요. 네, 된다고 봅니다. 진짜 예봉님만의 경험이죠. 예봉님만의 경험. 음원 발매 과정 스토리.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요. 뭐든지 핀트가 상대방에게 있어야 돼요. 핀트가 상대방에게 있어야 된다는 건 상대방이 원하는 역량 위주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너무 과몰입돼가지고 내 서사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글이 될 수가 있다. 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그리고 이 서류를 이제 심사하는 사람이 어떤 특색을 보고자 하는지 그걸 잘 생각하고 그 부분 위주로 어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된다는 거예요. 서사 쓰고 막 저 눈물 났고 막 저 이렇게 특이하고 이렇게 전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봉님 아시겠죠?
근데 나만의 필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스토리텔링 그리고 캐릭터화를 통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예봉님? 네, 그렇습니다. 예봉님까지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예봉님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어요? 자, 아주 재밌고 신선한 사연이었어요. 예봉님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진짜 진짜 응원합니다. 잘 되실 겁니다.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연락을 주시고 하면 되죠. 뭐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명균님 거 볼게요. 우리 명균님도 많이 기다리셨죠? 안녕하세요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양질의 콘텐츠 약간 아까 준호님 비슷한데요? 정말 유익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음 쌤께서 고민 상담을 해주신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조심스럽게 제 사연을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아, 뭔가 면접 잘 보실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싹싹하고 예의 있고 아주 사려 깊은 친구네요. 네. 저는 4학년 진입을 앞둔 대학생이고 4학년 진입을 앞뒀어. 뭔가 비슷한데? 둘이 친구예요? 친구인가? 둘이? 뭐야? 아까 준호님도 그렇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가장 큰 고민은 이 중요한 시기부터 졸업까지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것이 학사 취업 경쟁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가입니다. 야, 진짜? 너무 심오하면서 되게 명확한데? 잘 되실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잘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필요한 능력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간결한데 핵심 위주로 명확하게 하는 사람은 자신이 뭘 모르고 뭐가 부족한지를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약간 이거는 졸업까지 데드라인 설정 있고 학사 취업 경쟁력이라는 구체적인 키워드가 들어있고 가장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잘 명확하게 잘 설정한 목표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글도 이렇게 쓰면 돼요. 자소서도.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수치화까지 들어가주면 되는 거고, 객관적인 상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인서울 중상이대학교 생명공학과 재학. 네, 그쵸? 현재까지 4.11. 진짜 친구 같은데? 둘이 친구야? 뭐야? 둘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둘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좌절을 안겨주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어쨌든 전공 3.91. 전공은 좀 낮네요. 교양이 좀 높은가? 토익 800. 만료 예정에서 다시 쳐야 됩니다. 다시 치세요. 네. 그래서 아까 준호님처럼 930 목표였으니까 900 이상으로 좀 올리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고고익선이에요. 고고익선이야. 900 이상으로 늘리는 걸 추천드리고, 오픽도 IH 이상으로 좀 따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준호님과 마찬가지로 기업 인턴십 같은 거, 삼바 그 인턴십이랑 좀 준비를 해두셔야겠고, 그리고 현장 실습, 학교 현장 실습 같은 거, 학교 연계 현장 실습 같은 거 잘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2학기부터는 바로 지원을 하셔야 되니까 1학기까지 일단은 준비를 잘 해두셔야 돼요. 1학기까지 그 어학 성적, 그리고 뭐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놓고, 그 다음에 자소서랑 면접도 어느 정도 준비해놓고 지사트 공부도 해놔야 돼. 그래서 8월 말쯤에 이제 3바가 뜰 거고, 그 3바를 준호님이랑 명균님 같이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갈 수 있게. 그래서 교내 GMP 실무 기초 규제과학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교내 단백질 공학 랩에서 프로젝트 1회 했다. 꾸준한 교내 학생회 활동했다. 1회를 한 거면은 뭐 학부 연구생으로서 막 꾸준히 있었던 건 아닌가 봐요. 그 다음에 이거 데이터 자격증이라 한능검 자격증이 있네요. 자, 다음은 현재 고민들입니다. 케미컬보다는 바이오에 관심이 있고, 학과가 생명공학과. 그게 더 적합하죠. 비전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이오품 회사로 가고 싶습니다. 취업문이 좁아지기에 케미컬을 아주 버리지는 못하고 일부 공통적인 직무에 한해서 함께 준비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이런 직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QC, QA 생산이죠. 네, QC, QA 생산. 근데 생산은 이거 둘이 겹치진 않아. 그래서 겹치는 거는 QC, QA 정도. 그리고 바이오 약품은 생산까지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고,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고. 그러면은 보통은 일단은 GMP에 대한 이해도, GMP에 대한 지식 같은 게 필요하겠고요. 공통적으로. 그 다음에 생산 같은 경우는 공정 실습 경험 같은 거. 그래서 뭐 인턴십이나 현장 실습 이런 거 알아보라고 한 거고, 공정 실습 교육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참석을 하면 좋겠다라고 한 겁니다. 물론 인턴십을 하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QC의 경우에도 이런 분석기 기관 당연히 중요하죠. 뭐 시험 경험,
그래서 실습 교육 같은 걸 통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직무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분석기기 경험 교육이나 아니면 공정실습 교육 같은 경우에도 학교 연계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교육했던 그 가천대, 뭐 영남대, 뭐 한남대 이런 데는 그 실제로 그 바이오, 뭐 배양공정, 정제공정에 대해서 공정실습 교육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 잘 알아보세요. 우리 학교도 있는지. 두 번째로는 제가 가장 희망하는 미래는 4학년 2학기에 졸업 예정자 신분으로 중견 이상의 기업에 취업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있어서 가장 이제 추구할 수 있는 거는 삼바입니다. 삼바. 삼바가 가장 이상적으로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요렇게 졸업 예정자 신분으로 합격한 친구들이 많아요. 확실히 많아요. 그래서 이때 가야 됩니다. 이때가 오히려 기회예요. 그리고 졸업 유예는 저는 비추입니다. 네, 비추입니다. 중견 이상으로 취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졸업 유예는 비추야. 그래서 그냥 졸업 예정자일 때 합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때 그래서 엄청 해야 돼요. 네. 미친 듯이 해야 돼. 그래서 27년 2월 전에 취업을 하는 겁니다. 그걸 목표로 하세요. 휴학을 감수하고 교육 이수, 인턴, 현장 실습, 학부 연구생, 계약직 등과 같은 강력한 경험을 쌓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나름 괜찮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돌아보니 딱히 이뤄놓은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아니에요. 많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 이수나 이런 거는 방학 때 하는 걸 좀 많이 찾아보세요. 그래서 어디더라? 슈어 어시스트 같은 데는 GMP 트레이닝 코스라고 해서 방학 때마다 하는 그런 GMP 교육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수해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그리고 인턴은 뭐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인턴이나 현장 실습 이것도 그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미리 알아보세요. 그래서 1학기 동안 기업에서 현장 실습하는 걸로 학점을 대체할 수도 있는 그런 제도도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잘 알아보시고 그래서 휴학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방법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냐면 될지 말지 모르는데 휴학부터 때리면은 애매해져요. 휴학 때리고 이게 안 되면은 어떡해. 그죠? 네. 학부연구생은 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학부연구생 하면서 그리고 학점도 만들었어요. 4 넘게 만들었었어요.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계약직 계약직까지는 아직 안 해도 돼요. 졸업 예정자니까. 계약직이 진짜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전공 적합성이 낮거나 이미 졸업했는데 공백기가 계속 생기고 있거나 취업이 안 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스펙들 채우고 자소서 다듬고 면접 다듬고 지사트 공부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듣는다면은 이게 언젠가요? 이거 좋은데 샘표 현장 실습 진짜? 왜 떨어졌어? 무조건 지원하세요. 이거 좋아. 준호님도 참고하세요. 이게 되면은 이게 진짜 내용이 괜찮더라고. 그래서 요거 했던 친구들이 되게 잘 갔어요. 진짜 잘 갔어. 샘표 현장 실습 이거 좋아요. 그거 식품 하는 거 아니고 그 바이오 리액터 쓰고 이런 실습일 거예요. 그 실습이면 진짜 좋아. 이거 정말 할만합니다. 이거 하세요. 이것보다 이런 전문 과정 이런 교육보다 현장 실습이 짱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꼭 해보세요. 요거를 해보세요. 요거를 집중을 해보고 자, 요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제한된 시간 내에 어떤 경험, 스펙을 얼만큼 시간을 들여서 지금 잘 하고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위주로 좀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수많은 교육을 찾아봤습니다. 로드맵을 어떻게 요 중에서 그냥 로드맵을 설정한다면은 그냥 되는 거 하면 돼요. 로드맵 내 계획대로 안 돼요. 이거 지원한다고 해서 이거 다 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일단 다 지원하고 되는 거 중에서 고르면 돼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기업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업 갈 때도 일단은 후보군에 있는 거 되도록 다 지원을 하고 붙고 나서 생각하는 거야. 붙고 나서 가기도 전에 이거 여기 삼성 갔다가 그 다음에 로빠 갈까? 약간 이러고 있는 거야. 로빠부터 가고 삼성 갈까? 삼성부터?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3발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공정실습 교육 중에서도 공정실습 교육 1순위로 두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은 GMP 교육 또는 분석기기 껴있는 GMP 교육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키스트는 항상 있고 근데 너무 연구기관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제약회사에서 다루는 분석기기를 쓴다면 추천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추천드리진 않고 요거 좋은데 여기 꼭 지원을 해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떤 게 좋냐면은 랩을 간다면은 뭐 만약에 바이오약품을 다루는 곳이야. 항체의약품을 다뤄. 그럼 제일 좋겠지. 예, 연관성 있는 거 위주로.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해당 이제 분석기기, HPLC 같은 거, GC 같은 거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좋겠고. 학부 연구생으로서 돈을 받은 기록이 아니 이런 건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고요. 아직 직무를 하나 딱 정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든 전략적으로 삼바에 입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삼바를 가세요. 저는 삼바를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도 되도록 삼바, 셀트리온 가십시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기 또 나오네. 3마크를 꼭 드릴게요. 좋습니다. 3마크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계속 강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2025년 하반기에 이제 그 데이터를 토대로 강의 자료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 강화하고 그래서 추가 교육이 추가가 될 거예요. 추가 이제 보강이라고 해야 될까? 보강을 업데이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뭐랄까 삼성에 갈 수 있도록 진짜 치밀하게 강의를 구성하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바로 대기업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야. 저는 바로 이걸 노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서브로서 다른 곳을 이제 준비해 볼 수도 있지만 일단 1순위를 여기로 잡아야 돼요.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올인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1순위로 잡아야 됩니다. 갈 수 있어요. 네, 갈 수 있어. 공백기를 남기며 취준 생활을 하느냐? 아니요. 공백기 남기지 마세요. 중고심으로 이직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커리어 패스. 이것도 뭐다? 내가 고민할 게 아니다. 지원하고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취업 시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두려움 당연히 있지. 어떡하겠어. 막막한 걸. 불확실하지. 근데 막막한 두려움 누구나 다 있는 거고 이 정도 두려움 앞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조언을 드려봤어요. 명견들 이해되시나요? 잘 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조언 드린 대로 좀 했으면 좋겠고 중간중간에 꿀팁이랑 어디서 듣기는 어려운 그런 정보들을 살짝씩 넣어줬습니다. 아시겠죠? 대망의 5번째 사연. 원래 5개까지 할 생각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제 예상보다 많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진짜 한 2개, 3개 올려나 싶었는데 10개 넘게 보내주셨으니까 야 이거를 이게 진짜 이 사연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라는 걸 좀 깨닫고 다음에 정기적으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스위슬립님 사연으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생명공학과를 졸업한 스위슬립이라고 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상담을 보내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작년 8월에 졸업을 했고 중간에 2년간 피트 준비를 해서 나이가 올해로 27살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또 이제 피트 비슷하네요. 저는 8월부터 꾸준히 자소서를 쓰고 지원을 했는데 서류 합격을 한 곳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도 빠져있죠. 네, 여기도 빠져있어요. 사실 지원할 초반에는 자소서도 스펙도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점점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어디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빠진 거 얘기해 주세요. 빠진 거. 밑에 있나요? 오케이. 밑에 있고. 근데 그게 없죠. 몇 개 썼는지. 그래서 볼게요. 처음에는 QA가 목표여서 QA 위주로 적었었고요. 그리고 경력직 우대가 심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어려울 거라 예상하긴 했지만 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제가 최대한 빠른 경기도 취업이 목표? 최대한 빠르게 경기도로 취업하는 거에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서울, 충북 이 정도까지만 지원을 해서 더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 생산관리 직무도 제 적성에 맞을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QA로 옮겨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부터는 조금 더 직무를 확장해서 써보고 있습니다. 자소서 문제인가 싶어 카페 현직자분들께 자소서 피드백 요청도 드리고 수정해서 고쳐나갔습니다. 그리고 토스도 AL로 더 올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제가 주로 바이오 쪽에 실습 경험이 많다 보니 현재는 합성의약품 회사가 더 많아 확률이 더 떨어지는 걸 수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종근당이나 직시 녹시자 같은 큰 회사들이 주로 바이오약품을 주로 취급하다 보니 더 그런 것일지 다른 실습을 진행해보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2026년 3반기에는 꼭 취업하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라이브와 자소서 특강 해주시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스펙을 보겠습니다. 오케이. 지방사립대 의생명공학과 3.52, 토스 IH 사무정보처리사 2종 운전면허 취득, 동물세포 실증지원센터 24년 12월부터 25년 1월 12일까지 20일까지 바이오 품질관리로 했고요. 미생물 실증지원센터에서 바이오 생산공정에 대해서 했네요. 제약회사 QA 인턴도 했어요. GMP 아카데미 일탈관리 강의 수강. 그래요? 괜찮은데? 일단 저는 여기서 또 빠진 게 뭐가 있냐? 토익이죠. 토익 800 이상 따는 거. 그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직무 경험이 괜찮아요. 근데 아쉬운 거는 학점에 있긴 해요. 학점이 낮아서 물론 기본 스펙인 3.5를 충족하지만 딱 기본인 거잖아요. 그래서 밀릴 수가 있죠. 학점이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학점이 낮은 부분이 있어서 더 많이 써야 돼요. 더 많이 써야 되고 토익 800 이상으로 따는 거. 그거 외에는 이제 직무 경험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네를 자소서에 잘 녹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제 피드백도 요청드리고 수정해서 고쳐 나갔으니까 어느 정도 피드백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토스 AL보다 일단 토익 800 이상을 따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토익 800 이상을 따는 거를 먼저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소서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QA 위주로 적었었다고 하니까 더욱더 이제 QC, QA 생산까지 합해서 세 가지 직무로 노려서 지원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경험이 바이오 쪽에 있다 보니까 확실히 케미컬보다는 바이오 쪽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도 케미컬 QC, QA 쪽은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케미컬, QC, QA, 바이오, QC, QA, 생산 이렇게 5가지 직무를 총 쓸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가능성이 있죠. 이런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일단은 한번 볼까요? 채팅창에 남겨주셨나요? 몇 개 정도 쓰셨나요? 적성에 맞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실험하는 것 자체가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맞나요? 스위슬리님? 그리고 몇 개 정도 쓰셨는지 얘기해주세요. 정밀하게 하는 게 안 맞다. 그래요? 저기 생산도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 손재주가 없는 편이다. 아, 그렇구나. 그죠. 손재주 측면에서 보면은 QC가 더 비중이 크긴 하지. 근데 되게 웃긴 게, 그래도 이게 생산 공정이 있구나. 그럼 바이오약품 생산 위주로 쓰긴 해야 될 텐데. 야, 이거 참 딜레마네요. 여기에 QA가 있으니까 이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토익 850, 800 이상 일단은 따시고, 그리고 어디든 쓰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이게 있어서 되게 든든해요. QA 쪽 토익 800 이상 따시고, 그 다음에 영어를 좀 더 많이 높일 수 있으면 850 이상까지 따세요. 그리고 이 QA 인턴 경험을 토대로 자소서에 잘 녹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자소서 같은 경우에도 생산 거 따로 쓰시고요, QA 거 따로 쓰시고,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직무적 강점 경험 그리고 지원 동기 이런 거는 직무별로 따로 써야 됩니다. 따로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역 구분 없이 써야겠죠. 한 달에 5개 정도 쓰고 적으면 2-3개 쓰는 것 같다. 그래요. 그러면은 8월부터 썼으니까 그래도 8, 9, 10, 11, 12 5개월 썼으니까 한 25개 정도 썼겠네요. 25개 정도. 입사 지원수도 좀 늘려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좁혔고 직무를 한정했어가지고 좀 입사 지원수가 적을 수가 있는데 더 늘릴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타협을 봐야 돼요. 스위슬리님. 왜냐면은 학점이 낮고 학교가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와 학점이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은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뭐 세종 쪽 그리고 저기 충남까지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거기까지 당연히 써야겠죠. 그래서 입사 지원수 늘리고, 그 다음에 자소서에 각각 잘 녹여야 되는 거, 그리고 영어 850 이상으로 늘리는 거, 이 정도가 지금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조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자소서를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그럼 딱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컨설팅 때 그걸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어서 좀 궁금하긴 하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9시 반이네요. 제가 오늘 7시 반 정각에 시작했거든요. 딱 2시간 됐고요. 거의 안 쉰 것 같고 목을 다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오늘 제 생일입니다. 오늘 생일인데 9시에 출근해서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왔네요. 오늘 면접 컨설팅도 있었고, 아침에는 이제 한남대학교 그 자소서 특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 목이 많이 아프네요.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을
드린 것 같아요. 예. 오늘 좀 뿌듯합니다. 제 스스로가.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좋은 날로 기억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오늘 받은 조언들 그리고 내용들 통해서 진짜 2026년 상반기에는 꼭 취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취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고통이나 불안감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컨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 라이브에서도 고민 상담소 해봤는데 되게 괜찮네. 예. 그래서 반응이 되게 뜨거워서 여러분들 정기적인 컨텐츠로 기획해서 공지 드리면은 그때 또 메일 쫙 써주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으로 좀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컨텐츠 이제 기획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1월 말에서 2월 초에는 세 가지 수업이 리뉴얼이 될 거예요. 3시간 자소서 수업, 4시간 GMP 수업, 3시간 면접 수업이 리뉴얼이 될 거고 기존에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서 수강 기간이 남은 만큼 그 리뉴얼된 강의를 볼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리뉴얼은 이제 시간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4시간짜리가 거의 뭐 6시간, 7시간, 8시간 될 수도 있고 3시간짜리는 한 5시간 정도? 5시간, 6시간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업들이 보통 한 1, 2년 됐는데요. 그래서 그 1, 2년 동안 제가 이제 면접 컨설팅, 자소서 첨삭 컨설팅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배출 하면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얻었고 실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노하우도 생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진짜 미친 변태처럼 사실은 제 컨설팅이 없더라도 수업만 보고도 컨설팅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리뉴얼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1월 말에서 2월 초에 리뉴얼되는 수업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때 프로모션 할 거니까요. 프로모션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원하는 기업 가시는데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콘텐츠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봉님, 붕바룽바님, 지은님, 깡님, 제이스님, 인트로겔님 빠른 년생이에요. 빠른 94입니다. 저는 94년생이에요. 빠른 94년생이고 빠른입니다. 5일 빠르죠? 5일 늦은 거고 360일 빠릅니다. 네. 스위슬리님 감사합니다. 네. 생일인데 알차게 쓰셨네요. 네. 사실 이런 게 행복인 것 같아요. 네. 행복은 뭐 별게 없습니다. 그냥 이 순간에 몰입하고 그 다음에 이 순간을 즐기는 거 이런 게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을 좋아해요. 일을 좋아하고 이 일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게 너무 좋고 그걸로 제가 원하는 미래도 계속 꿈꿔 나가고 이런 삶이 되게 만족스럽고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근데 이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분들 뭐 취업뿐 아니라 이런 인생에 있어서 뭐 삶에 있어서도 뭔가 공감대를 나누거나 아니면은 조언이 필요하거나 하는 것도 저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면은 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부담 없이 연락을 주세요. 네, 그래서 멋진 인생, 좋은 인생,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 사는데 도움을 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케이 스위슬리님, 인트로길님, 예. 휴가는 근데 잘 갔다 왔어요. 12월 중순에 갔다 오고 연말에도 아주 맛있는 거 먹고 막 했습니다. 예. 주말에도 먹었고요. 예. JW님 감사합니다. 네, 스위슬리님 감사합니다. 취업할 수 있어요. 진희님 할 수 있습니다. 준호님 감사합니다. 준호님도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진짜 좋은 밤 보내시길 바라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또 한 주 잘 준비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꼭 2025년 취업 결산 그리고 2026년에는 어떻게 그 취업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준비 중인데 좀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돼서 보완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으로 인한 고통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재치원의 라이브 컨텐츠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호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